아주 전기차 배터리 진출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는 세방전지를 통해서 한 5가지 측면 정도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급등한 상태라서 뭐 종목 추천 정도는 아닌데, 제2의 세방전지가 될 종목이라든가 혹은 지금 많이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의외로 부품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또 세방전지처럼 이러한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이나 실질적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간의 전기차로 인해서 수혜가 될 종목은 있을까 등등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잠깐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가 최근에 급등을 해서 왜 급등하나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종목 뉴스를 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세방전지 전기차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는 전기차 진출, 자회사 설립, 이거죠. 세방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백 제조 공장 설립 예정이라는 뉴스로 21일 날 뉴스죠. 그 이후부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가 어떤 기업이냐? 세방전지는 로켓 배터리라고 차량용 배터리 1위 업체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에도 그걸 열어보시면은 세방전지 아니면 아트라스 BS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1, 2위 업체죠. 세방전지 아트라스 BS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오르다가 2012년 이후에 주가가 정체를 보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중소형 서비스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이득을 아트라스 BS를 가져간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저평가라서 한번 접근했다가 손절 이탈해서 몇 년 전에 매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이때 이후로 조금 지지부진하나? 글쎄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감소되어지고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사양화될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저평가냐?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거의 몇 프로죠? 최근에 거의 2배 넘게 급등했네요. 2배 정도 급등했다고 치고 봤을 때 급등한 상태에서도 PBR은 0.8, 1 이하면 매우 저평가죠. 그러니까는 급등하기 전에 0.42까지 떨어지는 저평가가 나왔다는 것이죠. 요즘에 PBR 이렇게 낮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매우 나빴냐? 차량용 배터리는 꾸준한 인기가 있죠. 그죠, 지금. 올해 들어서 11% 정도 줄긴 했지만은 지금 9월달까지만 해도 658억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세방전지의 시가총액이 8,500억이죠. 급등한 상태. 급등하기 전에는 4천억대였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이 정도면은 거의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서 거의 한 10%, 현 주가, 오른 주가에서도 시총 대비 한 10%보다 조금 안 되겠죠. 한 8에서 9% 정도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테슬라나 다른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은 일단은 이게 테슬라 다 10배가 넘고 15배 막 20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저평가 종목이 사실은 테슬라나 셀트리온 같은 버블을 만약에 테마를 타게 된다면은 여기서 막 5배, 10배도 오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르진 않겠지만, 더구나 PER도 많이 올랐어도 양호하다. 그죠? 즉, 이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 차량용 배터리가 무지하게 저평가였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양호하게 벌고 있던 세방전지가 급등한 것은 그 실적 때문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시대가 오면 세방전지한테는 사실 제가 볼 땐 좋을 게 없죠.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수익 다수가 저 차량용, 휘발유차용 전기 배터리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기업인데, 전기차로 시대가 오면은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의외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만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물론 차량용 납축전지 수온축전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2015년부터 다른 리튬이온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다른 배터리 시장에도 진출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7년 뉴스상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출시가 임박됐고 등등등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세방전지가 열심히 하더라도 LG화학이 가진 기술력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납축전지나 이런 차량용 배터리 기술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쓰이는 그러한 배터리하고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자동차 배터리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이런 전기차 배터리를 잘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어쨌든 또 하나의 관점은 그래도 뭐다? 어쨌든 어떠한 분야건 간에 1위 업체라는 것이죠. 차량용 배터리 1위 업체. 어떤 분야든 1위가 된다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평가였고, 그죠? 말씀드렸죠. 엄청난 저평가였고, PER, PBR은. 그래서 사실은 적립식 투자를 했어도 됐을 종목이다. 뭐,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또 어떤 의미로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동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간의 어떤 과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뭐 휘발유차가 5년 후에 신차가 다 사라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장단점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개선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실질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차 자체로 오른 거라면은 향후에 조금 조정도 예상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세방전지처럼 저평가 IT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제로 그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출 테마를 걸고 오르든 간에 오히려 제2의 세방전지.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 자체로도 저평가인데, 그러니까 실적 자체로도 큰 부담이 없고, 그런데 전기차 진출하게 돼서 테마를 타면 더 좋고, 그런 기업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세방전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그래도 빠져나가고 있다. 급등을 시키고 전기차 테마로 급등을 하는데 그것은 기관이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개인이 그 뉴스 보고 달려든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이제 설립 예정을 알고 누군가는 좀 미리 좀 올렸던 것 같긴 해요. 누군가는 알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피뢰침을 맞았다. 장중에 올랐다 떨어졌는데 약간의 위에 매물대가 형성된 모습이 보이죠. 이날 거래량이 터진 이날 24일 날에 거래량은 얼마냐? 430만 주. 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위에 올랐다가 떨어졌거나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주식수의 절반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뭐 대주주든 뭐든 누군가가 매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경우에는 매수 추가 상승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식수는 얼마일까? 1,400만 주입니다. 50%가 되진 않죠. 그러나 대략 30%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점, 이것도 뭐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보통은 한 10% 정도, 전체 주식세 10% 정도가 나오면은 보통 그래도 상황 따라서 더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50% 이상 나오거나 어떤 때는 100% 터지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날은 거의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30%면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는 다행히 아래에, 가장 큰 매물대는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터졌고, 가장 큰 거래량은 여기서 터졌고, 그러나 위에 있는 거래량들도 만만치는 않아서 단기적으로 이 물량 소화를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들은 보시다시피 꽤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작년에만 해도 거의 38% 있던 게 27%까지 10%가량이 올해 들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5일선이 깨지면은 많이 매도를 하시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그래도 애매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런 날에는 그냥 보유량이 한 10에서 20% 정도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이후에 상승은 남은 것으로 즐기시고 5일선 깨지면은 또 추가로 더 매도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세방전지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인가요? 그래도 1위 업체였기 때문에 또 다른 돌파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나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 격차는 이런 중소형 기업인 세방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전기차로서의 변환이 빠르게 이어진다면은 과연 세방전지의 그 차량, 지금 쓰이고 있는 차량용 배터리가 어디에 쓰이게 될 것인가? 글쎄요, 전기차에도 이 지금 쓰고 있는 납축전, 순축전지인가요? 납축전지인가요? 그게 계속 일부는 쓰이게 되나요? 등등의 여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외국인들은 아마도 향후에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이제 세방전지의 메리트가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도 한 27% 정도의 외국인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